야생동물, 살아남기 위해 먹어야 한다. 농작물은 최고의 먹이다. 인간, 농작물 피해를 막아야 한다. 총은 최고의 무기다. 야생동물과 인간의 공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옥수수 수확을 앞둔 강원도 평창. 산간지방이어서 야생동물 피해가 심한 곳 중에 하나. 저쪽에 이제 이 구렁으로 이제 올라와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일을 해서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농민들은 한시도 쉴 수 없다. 군청 직원도 농작물 피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다시 일로 내려가죠. 아, 그렇다고? 멧돼지가 얼마나 영리한지. 가축 사료로 쓰기 위해 심어놓은 정경화 씨의 옥수수밭. 안쪽으로 들어가자 옥수수밭은 쑥대밭이 되어버렸다. 멧돼지가 지나간 곳은 옥수수가 흔적도 없어졌다. 한마디로 폐허 그 자체다. 멧돼지가 이렇게 요거 꼬만 먹잖아요. 이게 배가 부르니까 배가 고프면 이거 다 먹어요. 막 씹어 놓는다. 그런데 알만 따먹잖아요, 이게. 알만. 이게 원래는 이게 보면은 배가 고프면 이거 다 씹어가지고 막 불어내 버린다고. 이게 이 알만 딱 따먹을 거니까 여유 있게 따먹었다는 거예요. 무분별한 사냥과 서식지 파괴, 개체수의 증가 등으로 인해 특정 지역으로 내몰린 멧돼지들이 손쉬운 농장으로 침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곳 옥수수밭처럼 산과 인접한 곳은 거의 대부분 멧돼지 피해를 입고 있다. 농작물 피해를 담당하는 군청 직원도 덩달아 바빠졌다. 하루가 멀다 하고 피해 신고가 접수되기 때문이다. 평창은 전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보통 그 농경지가 산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산간지방은 멧돼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다. 원래 멧돼지들이 살던 서식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억울할 수밖에 없다.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해마다 와요, 해마다. 근데 올해는 좀 심하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과오를 좀 먹고, 그래서 내가 이제 좀 비다 먹이고, 이쪽은 이제 차가 자주 다니니까 저 산 밑에 산하고 가까이 이제 이렇게 먹어요. 그럼 이제 집에 개도 갖다 부드러워 놓고, 그 뭐 장난감 폭죽도 밤에 한 11시 와서 쏴 보기도 하고. 화약 냄새가 나면 잘 안 온다 그러니까. 어떤 시긴 농민은 농민대로 어떤 최단의 처방을 하는데 잡아야지만 안 오지. 고랭지 채소를 대규모로 재배하는 강원도 정선. 이곳도 산을 개간해 밭을 만들었기 때문에 야생동물의 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최용암 씨의 무밭도 예외는 아니다. 이렇게 다 파먹었지 않습니까? 잘라 먹고. 물을 갉아먹은 주범은 고라니. 이것도 상품이 안 되고 지금 이것도 이 서피쯤에 이렇게 끌고 먹잖아요.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크면 큰 대로 돌아다니면 싹 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이빨 자국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다 못 쓰는 거래요. 이거. 어디 갔다가 사람 볼 길도 없고. 고라니들은 배추나 물을 특히 좋아한다. 먹이가 부족할 시기, 부드러운 채소는 고라니 먹이로 안성맞춤이다.
농민들은 임시 방편으로 차양막을 치기도 한다. 야생동물의 침입을 조금이라도 막아보자는 의도다. 그러나 허술하기 그지없는 차양막이 야생동물의 침입으로부터 농작물을 지켜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고라니들도 좋은 먹이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농민들은 그물을 치고 허수아비를 세워두기도 한다. 사실 허수아비는 미봉책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라도 농작물을 지키고 싶은 농민의 마음일 것이다. 차양막을 친 무밭에 고라니가 나타났다. 물을 실컷 먹은 고라니, 과연 나갈 수 있을까? 고라니는 농민을 비웃기라도 하듯 차양막을 가뿐히 뛰어넘는다. 또 다른 콩밭. 그물이 쳐져 있지만 몰래 고라니가 들어왔다. 제작진의 불빛을 보고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다. 잠시 우왕좌왕하던 고라니는 들어왔던 구멍으로 여유 있게 빠져나간다. 결국 임시방편으로 쳐놓은 그물이나 차양막은 야생동물을 막는 데 무용지물이다. 소리를 내서 동물을 쫓기도 한다. 제가 얼마 전에 광주 갔을 때 만나 뵀었는데요. 그래서 무소림들 중에서 사실은 경주라고 하는 것을 자주 라디오를 크게 틀어 멧돼지나 고라니에게 사람이 있음을 알린다. 박대원들 와서 거기서 털을 잡고 공무별 경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참 60이라는 나이면 어느 정도 자신의 스타일을 가지고 좀 오래 공했던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렇게 공평하게 자신의 삶의 그 벼랑으로 몰아서 이런 방식은 일시적으로 효과를 볼 수는 있어도 지속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야생동물은 먹을 것을 갈구한다. 좋은 먹이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 허술한 방법으로는 야생동물을 이길 수 없다. 고라니는 밤마다 채소밭을 기웃거린다. 농민의 선택은 야생동물을 허가받아 포획하는 것. 농민들도 밤마다 야생동물과 한판 승부를 벌인다. 인간이 가진 무기는 총. 총 앞에서 야생동물은 여지없이 무너져 버린다. 고라니는 갑작스런 총소리에 급히 피해보지만 죽음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야생동물과 인간의 갈등,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인가? 합법의 이름으로 진행된 야생동물 포획에 대해 다시 검토해야 할 시점이 됐다. 숲에서 재배하는 농작물도 야생동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추위에 강한 잣나무는 해발 1000m 이상인 곳에서 잘 자라는 상록 침엽수다. (9월) 잣이 익어가면 청설모는 바빠지기 시작한다.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이 시기에 지방을 최대한 축적해야 한다. 청설모에 의한 잣 피해율은 평균 약 70% 정도.
일부 농가에서는 잣생산을 포기할 정도다. 농민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산림청은 청설모를 유해동물로 지정, 수렵을 허가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또한 천적인 오솔이나 족제비를 통해 청설모의 개체수를 줄이는 것도 기대하기 어렵자 강원대학교 산림과학대학에서는 청설모의 잣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 청설모가 잣나무에 오르지 못하도록 원통형 밴드형, 우산 모형 등 자연 생태계의 영향을 최소화한 청설모 차단 장치 등이 개발됐다. 개발된 청설모 차단 장치는 실제 현장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모의 실험실에서 수차례 반복 시험됐다. 주름접기 모형 장치에서 청설모는 원형의 바깥쪽으로 나무를 오리려고 시도하지만 실패한다. 원통형도 성공적이었다. 이 실험을 통해 그물형, 원통 우산 모형 등 총 6가지의 청설모 차단 장치가 개발됐다. 이게 이렇게 펄럭펄럭 해갖고 그다음에 여기가 떨어져 있거든요. 주로 청설모가 이 밑에서 여기 들어가갖고 자꾸 울리죠. 그다음 내려오죠. 근데 이 형태도 여기에 딱 고정이 돼갖고 있으면은 이걸 다 뜯어먹고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종 형태로 되니까 못 올라가. 올라가서 잣을 따지고 실제 현장에 원통형 청설모 차단 장치를 적용했다. 그래서 이게 그대로 있는 거죠. 그 결과 잣나무의 밀도가 적고 청설모 피해율이 높은 곳에 서식하는 40년 이상 된 잣나무에서 잣 생산량이 약 50% 정도 증가했다. 청설모는 행동 특성상 수직으로는 1m 정도를 뛸 수 있고 수평으로는 2m까지도 점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설모 차단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숲 하층 관목을 완전히 제거하고 잣나무를 생산하는 땅과 그렇지 않은 곳 사이 3m 정도를 벌목해야 한다. 청설모 차단 장치도 일일이 수작업으로 제작해야만 한다. 대량 생산을 위해 금형을 제작할 경우 고비용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 번 설치를 하면 한 3 내지 4년 정도 좀 견뎌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뭐 1년 내에 망가진다든가 이러한 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은 좀 더 연구가 돼서 뭐 재질이라든가 또 모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구가 돼서 계속적으로 아마 실행을 하면 아마 좋은 그런 그 모형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새로운 변화의 조짐도 일어나고 있다. 군부대가 밀집한 경기도 연천. 이곳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들이 많이 사는 지역. 그만큼 피해도 크다. 연천군은 농작물 주변을 철망 펜스로 쳤다. 민통선 인근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이거 해온 피해가 없죠. 이렇게 뛰어넘고 하지는 못합니까? 고라니는 못 뛰어. 멧돼지도 밑으로 쑤셔도 일로는 못 뛰어넘어요. 이게 무서워가지고. 고라니는 못 들어와요, 하여간. 철망 펜스의 보호를 받은 벼는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 가을을 맞아 풍성함을 뽐내고 있다. 논뿐만 아니라 밭에도 철망을 둘렀다. 이 모든 시설물은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연천군에서 거의 무상으로 지원해 설치한 것이다.
2년 전부터 펜스를 설치하기 시작하면서 야생동물과 인간의 갈등은 사라졌다. 저희 지역은 워낙 이제 그 멧돼지, 고라니 등 뭐 이렇게 야생동물이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이게 농작물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도부터 이제 경기도하고 이제 철망 설치 사업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사람하고 동물하고 이제 같이 이제 공존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는 이게 철망 사업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밭 주변으로 올해 요거는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철망은 야생동물의 침입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다. 경기도 연천군 농협이 90%를 지원하고 농가 부담은 10%. 설치 비용은 150m당 100만 원으로 비싼 것이 흠. 그러나 연천군은 지속적으로 철망 펜스 설치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평창군에서는 또 다른 공존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산간 지방인 관계로 야생동물의 피해가 많은 평창군. 수확철을 앞두고 야생동물 피해 신고가 많다. 하루 신고 건수만도 서너 건. 그런데 최근 들어 평창군의 피해 신고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면적이 얼마나 됐죠? 야생동물의 피해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피해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 즉 일방적으로 야생동물을 잡는 방식을 벗어났기 때문에 가능했다. 야생동물을 보호하다 보니까 개체수는 점점 늘고 거기에 대한 방지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군에서 그 작년서부터 전기 울타리, 그러니까 그 피해 방지 시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고 나서부터 현저히 줄었습니다. 산과 인접한 경작지는 언제든지 야생동물의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야생동물을 아무리 많이 잡는다 해도 모두 잡을 수는 없다. 따라서 대립에서 공존으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평창군에서 선택한 공존 전략은 무상 지원을 통해 전기 울타리를 보급하는 일. 농작물도 보호하고 야생동물도 보호하는 공존의 해법이다. 이것만 설치하면 일체 동물 피해는 안심입니다. 아주 그만이래. 이거 참 정부에서도 뭐 읍사무소에도 아주 지원을 많이 해줘가지고 아주 우리한테는 고마워요. 예.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게 동물들이 왔을 때 그 들어오지 못하게 되나요? 예, 일단은 여기 전류가 흐르니까 닿기만 하면은 무조건 이게 전기가 오니까는 도망을 가죠. 다시는 충격을 주는. 충격을 주니까 접근을 못하는 거죠. 산에서 내려오는 야생동물은 전기 충격을 한 번 맛보면 다시는 접근하지 않는다. 전기 울타리는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다. 또한 태양열 충전을 통해 전기를 공급받는다. 따라서 어디든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월전에 이게 멧돼지가 온 것 같아요. 땅을 파놨거든요. 파헤쳐놨네. 가수원 중이라 아무래도 이렇게 해서 파고 갔어요. 이쪽으로 그렇고. 펜스 주변까지 갔어요 지금. 파헤쳐 갔거든요. 펜스 지금 전기 흐르고 있는데 바로 밑에까지 갔어요. 그런데 지금 안으로는 안 들어갔어요.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지금 못 들어간 거예요.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약간 떨어지는데 지금 순간적으로 강한 전기가 나오기 때문에 동물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도망가게 할 수 있다. 실제로 대비는 8.0kV. 전기는 두 가닥이잖아요. 두 가닥이 다 닿아야 되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한 가닥은 그라운드 땅에다가 매설을 하고 한 본선만 여기다 지금 매설을 한 거예요. 여기 지금 울타리에다가 맨 거예요. 그래서 땅에다 지금 동물이 모든 사람이나 땅에다 지금 짓고 있어요. 그래서 한 선은 거의 땅에가 다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한 본선만 갖다 대면은 전기가 오는 거죠. 순간적으로만 전기가 통하는 전기 울타리는 사람에게도 위험이 없다. 전기 울타리가 설치된 들판. 전기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고라니가 나가지 못하고 있다.
고라니 수컷은 암컷에게 다가가려 하지만 전기 펜스 때문에 여의치가 않다. 빠져나가려는 순간 고라니는 전기 울타리에 놀라 포기하고 만다. 전기 울타리는 야생동물을 잡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전기 울타리를 함부로 설치하면 위험하다. 전기 울타리의 효용성이 입증되면서 220V 전기를 직접 연결해 전기 울타리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하다. 전기가 지속적으로 통해 전선에 닿으면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위험하다. 따라서 펄스 전류를 띠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220V 상용 전기를 여기다 바로 연결해 쓰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아주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반 상용 220 전기는 계속 흘러요. 그래서 만약에 농민들이 실수로 넘어졌을 경우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전기가 계속 흘러가지고 감전되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죽습니다, 결국은. 그런 반면에 전기 펜스형 기기를 설치하게 되면은 1초나 2초에 한 번씩 전기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그 감전이 됐다 하더라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시간대에. 그런데 일반 전기는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그 감전으로 죽음에 이를 수가 있어요. 전남 구례의 한 과수원. 이곳에서도 전기 울타리를 설치했다. 특히 이 과수원은 일반 철망을 설치했지만 실패하고 다시 전기 울타리를 설치했다. 헬스망을 설치를 했는데요. 헬스망을 설치를 해놔도 다시 들어오고 해가지고 이렇게 근육을 뚫고 들어와버려요. 네, 이렇게 근육을 뚫고 들어와가지고 전기 이제 이렇게 선을 다시 내리니까 지금은 안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 올해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너무 피해가 많아가지고요. 일반 철책을요? 네. 그런데 왜 또 이렇게 전기 펜스까지 설치했습니까? 여기 요걸 해놔도 이렇게 뚫고 나가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전기 설치를 했죠. 전기하고는 들어도 나네요. 멧돼지가. 허술한 철망을 뚫고 멧돼지가 침입해온 것이다. 그래서 신영순 씨가 택한 방법은 전기 울타리. 자기 부담으로 전기 울타리를 설치한 후로는 더 이상의 피해는 없다. 멧돼지를 쫓을 필요도 잡을 필요도 없다. 위험을 감지한 멧돼지가 과수원에 스스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도 들어갔다 나갔어요. 흙들이 묻어 있네요. 보니까. 전기 울타리는 비용이 적게 들 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을 잡지 않고 농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공존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신영순 씨의 4,500평 과수원은 전기 울타리 덕분에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고 있다. 전기 울타리는 한 가구만 설치해서는 효과가 반감된다. 전기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은 곳으로 야생동물이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근의 농가들이 전기 울타리를 집단적으로 설치할 때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전기 펜스 설치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평창군에서는 2005년부터 그 피해 방지 시설을 지원하게 됐는데 그 해마다 2억씩 그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설치한 농가는 한 400개소 이상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효과는 한 90% 이상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그 예산 규모를 좀 늘려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남원시 산내면에 위치한 한 한봉 사육장. 이곳에선 약 30여 개의 다단 사각 벌통으로 한봉을 기르고 있다.
한봉은 늦가을 서리가 내린 후 1년에 한 번만 채취한다. 그런데 지난 9월 초 한봉이 때이르게 개봉됐다. 산산조각이 난 벌통으로 보아 미숙년자의 솜씨다. 육각형의 벌집은 이미 말라붙어 있고 주인만이 안타깝게 그 주변을 맴돌고 있다. 위치 곰들의 확인을 한 결과 이 능선 뒤쪽의 상부에 저희 곰 개체가 한 마리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시면 발톱 흔적이 있습니다. 보시면 얘 두 가닥. 예. 예. 그 대부분 이 볼통 칸을 많이 물어뜯고 막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이제 볼통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발톱을 흔적을 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반달 가슴곰에 꿀을 얻기 위한 소행이었다. 지리산에 방사된 반달 가슴곰은 현재까지 20마리다. 야생 상태로 지리산의 생존해 있는 반달 가슴곰은 약 5-6마리 정도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상태가 계속되면 근친교배와 노화로 인해 약 20년 후 야생 반달 가슴곰이 멸종될 것을 우려 환경부는 지난 2004년부터 중국 연해주, 북한, 러시아에서 반달 가슴곰을 도입하는 종복원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그리고 2008년까지 총 30마리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방사된 반달 가슴곰 중 일부가 자꾸 사람을 따랐다. 야생성을 잃은 것이다. 현재까지 사람을 따라 다시 포획된 곰은 3마리. 한 마리는 실종됐고 올무에 걸려 죽은 녀석도 3마리나 된다. 현재 생존해 있는 13마리의 곰 중 일부도 말썽을 부리기는 마찬가지. 방사된 반달 가슴곰들은 민가와 벌통을 덮쳐 현재까지 1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를 입혔다. 반달 가슴곰 복원 과정 중 생긴 시행착오들이다. 지리산 주변 한봉 사육 농가는 현재 400가구 이상. 반달 가슴곰 복원팀은 피해가 발생한 사육 농가 49군데 이동식 전기 펜스를 설치했다. 전기선을 테이프로 한 것은 학습 능력이 뛰어난 곰에게 전기가 흐르고 있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다. 효과 봤다는 분들이 많고요. 실질적으로 현실이 그렇고, 그리고 곰이 아닌 또 오솔이나 이런 또 피해를 많이 본 그 한봉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도 이 울타리를 친 다음에 그 주인이 이제 오솔이 피해도 없다 그래서 매우 좋아하시고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기 펜스는 인간과 반달 가슴곰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작은 대안이 되고 있다. 제도를 바꿔 야생동물과 공존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도 일어나고 있다. 전답에 있는 상태에서 좀 잡게 해달라.
전북 무주군은 지난 12년 동안 야생동물 수렵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포획 허가증 발급을 해드립니다. 멧돼지와 고라니가 농작물에 피해를 주어도 포획이 아닌 쫓음 허가만을 내준다. 허가증 교부를 합니다. 민원인한테. 쫓음 허가. 그런 그 농민들의 어떤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과거에는 재난법에 의한 그 대파비 보상을 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2005년도 8월달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 농촌진흥청 소득작물표에 의한 그 현실가 보상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복수수 같은 경우에 한 300평 정도의 피해를 보셨다고 그러면 80만 원 이상의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무주군은 2005년 8월 지자체 최초로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보상 조례안을 만들었다. 군 자체 예산으로 피해 금액의 최대 70%까지 보상함으로써 보상가를 현실화시킨 것이다. 그렇지만 1년 동안 지은 농사를 하루아침에 잃은 농민들의 허탈감까지 달랠 수는 없었다. 그 보상금 준다 해도 보상금 그거보다 그 자기가 시가 빠지게 그냥 농사지가 피땀 흘려 농사진 것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가서 보면 허망하게 돼 있으면 그게 그 말로서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물론 보상받으면 좋죠. 좋지만 그 농민들 1년 내내 농사 지은 거 도둑질 당했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 동물을 보고 나도 살려주겠습니까? 아니면 잡겠습니까? 먹으려고 잡는 게 아니고 내 농작물을 보호하려고 잡는 거죠. 그런 주장을 하면서 농민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무주군은 2005년 8월 야생동물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주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항을 한번 봤더니 피해액이 피해 건수나 이렇게 매년 올라갑니다. 무제한으로 내주고 무제한으로 잡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속 올라만 가고 있어요.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결국은 유해조수 구제를 통해서 포획을 해봐야 그것이 별 효과가 없다. 농민들은 농작물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우리 피해 보상을 실질적으로 해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잡는 것까지 금지를 하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생태 보존을 하기 위해서 농민들 계속 피해 보란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네? 지금 여기에서 어떤 연구의 대상으로 이런 얘기 할 일이 아니고 당면에 있는 현재 농업인들의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얘기를 해야지. 야생동물을 보호하자와 포획하자는 쪽. 생각은 달랐지만 서로의 의견을 나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무주군 내 경찰서에선 야생동물을 포획할 때 총기 사용을 해가 뜨고 난 후 그리고 해가 지기 전까지로 한정해 허가하고 있다. 그러나 야생동물의 실제 활동 시간은 밤. 농작물 피해도 총기 사용 허가가 끝난 어둠 속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총기를 통한 유해 조수 구제는 현실적으로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 무주군의 입장이다. 어떤 농민들의 어떤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교육 및 홍보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그 피해 예방 시설인 그 전기 목적기 사업을 계속 농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사전 예방에 좀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라니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근본적으로 생태계 붕괴로 인한 후유증이다. 종복원 프로젝트가 계획돼 있지만 당장 호랑이 표범, 늑대를 복원할 수도 없다. 이 시점에선 피해가 있다고 무분별하게 사냥을 허가하는 것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야생동물과 인간의 공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1차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받지 않을 만큼의 자기 보호 장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당연히 또 자기 농작물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단으로 멧돼지가 와서 피해를 주고 난 다음에 멧돼지를 원망하시지 말고 조금 제도 장치를 조금만 해주신다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가 되지 않나 저는 또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여러 마리의 사냥개들이 멧돼지를 에워쌌다. 멧돼지가 힘을 과시해보지만 탈출구는 없어 보인다. 또 하나의 야생동물 멧돼지가 인간의 총으로 생을 마감한다. 문제는 허가에 의해 포획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어떤 생태 정보도 기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암컷인지 수컷인지, 나이는 얼마인지 등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다음에 어느 정도의 개체가 살아있고 어떤 피해를 입히는지 예측할 수 있다. 인간이 조절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과학적인 방법으로 포획수를 정해야 한다. 성별이라든가 뭐 크기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기록이 없다 보니까 그냥 총량적으로 몇 마리다 이런 기록만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과연 어디서 그 돼지를 잡았고 성별은 어떻고 암놈이냐 순놈이냐에 따라서 내년에 그곳에서 번식할 수 있는 그 마리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성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연령도 중요합니다. 이제 크기를 알면 어느 정도 연령이 추정이 되는데 이제 번식이 가능한 암컷인지 또 번식이 가능하다면 더 번식이 아주 왕성한 암컷인지 그렇지 않은 개체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데이터가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고라니는 중국과 한반도에 사는 동북아 특산종이다. 특히 전 세계에서 북위 40도 이남의 한반도에 가장 많이 산다. 국제적으로 보호받는 희귀동물이다. 따라서 고라니에 대해서 새롭게 바라볼 시기가 됐다. 그럴 때만 고라니와의 공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현재 피해가 있다 해서 고라니를 계속 그런 유해 조수로만 이렇게 지켜볼 게 아니라 우리의 귀중한 이 자원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잘해가지고 또 다른 어떤 그런 거 요즘 생물공학 산업이 많이 발달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그런 좋은 측면에서의 어떤 고라니에 갖고 있는 그런 특성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함께 뭐 고민을 한다면 더 좋은 이제 그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거 뭐 방안이 모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죠. 프랑스의 남알프스 디니에 레방. 이곳도 야생동물과의 갈등을 빚고 있기는 마찬가지. 언뜻 보기에 여느 알프스처럼 한가로워 보인다. 양들의 풀 뜯는 모습도 정겹기만 하다. 하지만 양치기인 줄리앙 씨, 양 700마리를 키우고 있는 그는 요사이 근심이 많다. 늑대의 양공격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Là, avance devant là. Non, Tina. Tina. 그래서 한시도 양들에게서 눈을 뗄 수 없다. Ouais, sur ce troupeau, ouais, il y a 2 ans, il y en a 51 mortes. Ouais, plus 20 perdues. Ça fait 71 dans l'été. Plus tout ce qui se répand après sur toute la saison. 줄리앙 씨는 언제 닥칠지 모를 늑대의 공격 때문에 항상 노심초사다. 그래서 낮인데도 잠시라도 경계를 늦출 수 없다. 이웃 동네에 사는 양치기 막셀 씨도 사정은 마찬가지. 수년 전에 늑대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막셀 씨도 늑대가 두렵기만 하다. 언제 늑대가 공격해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양들에게 소금을 먹일 때조차도 600여 마리의 양을 눈여겨보아야만 한다. 늑대로부터 양들을 지키고 싶기 때문이다. C'est comme là, tu vois. Là-bas, sur le plat, là-bas. Non,
pas l'hiver passé, là. L'hiver qu'on a passé 2006, c'est l'hiver 2004-2005 qu'on a eu une attaque. Donc vous êtes... Oui, on a eu 10 brebis mortes. Mais après, c'est les avortements, elles se font, tu sais, elles se tapent des coups aux pierres. 사라졌던 늑대가 프랑스에 다시 나타난 것은 1992년. 이탈리아에 살던 늑대가 하나 둘 프랑스의 알프스 지방으로 넘어오기 시작했다. 현재 약 150여 마리. 그런데 늑대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양들을 공격하는 빈도가 높아졌다. 그 결과 늑대와 양치기들의 갈등 또한 격화됐다. 늑대의 활동 시간은 일몰 후. 밤 11시, 산등선에서 서서히 양무리로 접근하는 늑대. 늑대는 조심스럽다. 인기척이 없음을 발견하고는 양의 외곽을 공격한다. 늑대는 가장 약한 한 마리를 집중 공격하는 경향이 있다. 무리에서 이탈한 양은 늑대를 당할 수 없다. 늑대의 공격은 집요하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암벽지대에서 펼쳐지는 쫓고 쫓기는 추격전. 마침내 굶주린 늑대는 양을 사냥하는 데 성공한다. 2005년 한 해에만 늑대의 공격으로 2천여 마리의 양이 공격당했다. 늑대와의 공존법을 터득하기 도전에 벌어진 일이라 양치기 농가는 물론이고 프랑스 사회가 들썩였다. Le fusil. Il n'y a que ça. Mais bon, maintenant qu'ils y sont, ils y sont. On ne pourra jamais plus rien faire parce qu'il y a beaucoup de bois, on les voit pas. On a essayé de les voir, on ne les voit pas. Donc, on les enferme. Déjà, de les enfermer dans un parc, ça peut limiter les dégâts, comme ça peut les aggraver parce que quand il arrive, il n'attaquera pas dans le parc, le loup ou le lynx. Mais il tourne autour. Et en tournant autour, ça affole les brebis. En affolant les brebis vont casser le parc. Et en cassant le parc et en sortant du parc, ils risquent de s'en accrocher, de s'en étouffer, ça peut au contraire accentuer les dégâts. 프랑스의 양들이 늑대의 표적이 된 것은 양을 키우는 전통적인 방식 때문. 프랑스는 우유나 치즈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기를 얻기 위해서 양을 키운다. 그래서 1년 내내 산에 양을 방목한다. 늑대가 출현한 지금 산에 흩어져 있는 프랑스의 양은 집중적으로 늑대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Mais en même temps, parallèlement à ça, faire en sorte que les gens, les bergers et les éleveurs, eux, modifient leurs pratiques professionnelles pour s'adapter à la présence de ces espèces. Et bon, on peut quand même dire que depuis 1992, le retour du loup, bon, on assiste à ce processus qui se met en place. Il y a de plus en plus de gens qui ont maintenant en montagne des chiens de protection, qui ont des parcs électriques, qui se font assister d'être bergers, parce que de toute façon, si on veut pouvoir continuer à mener le métier dans des conditions satisfaisantes, on est obligé de s'adapter à cette situation. 늑대는 국제 보호동물. 피해가 있다고 해서 함부로 사냥할 수 없다. 프랑스 정부 사냥 담당 부서에서는 늑대의 출몰 지역에 대해 설명하고 농민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보를 준다.
늑대 피해 농가에 대해선 실사를 통해 한 마리당 9만 유로를 보상한다. 늑대가 양을 공격하면 마리수를 정해 사냥을 허가한다. 2006년의 경우 연간 6마리. 그러나 실제로 사냥된 늑대는 고작 2마리. 늑대가 보호동물이기도 하지만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elui-là que je vous ai montré. Donc c'est suite à la découverte. 사냥 쿼터는 늑대에 대한 기록을 바탕으로 정해진다. 따라서 죽은 늑대에 관한 자세한 기록은 필수적이다.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사냥 쿼터를 정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또한 이 기록은 향후 늑대의 생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다. 프랑스의 전략은 늑대와 양 사육 농가를 동시에 보호하는 것. 양 사육 농가에게도 변화가 불가피했다. 즉, 전통적인 양 사육 방식을 바꿔야만 했다. 정부에서는 전기 펜스 설치를 지원했다. 야간에는 양을 전기 펜스 안에 둠으로써 양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제 프랑스의 양 키우는 방식은 변했다. 완전 방목을 포기하고 전기 울타리의 보호를 택했다. 전기 울타리는 늑대로부터 양을 보호해주고 있다. 또한 산중턱에서 양을 감시하거나 잠을 잘 수 있는 숙박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늑대를 죽이지 않고 함께 살기 위해 또 다른 방식을 도입했다. 바로 피레네산 전문 개를 각 농가에 지원했다. 늑대가 출현했을 때 양을 지킬 수 있는 기존의 양몰이 개와 더불어 양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프랑스는 피해를 준다고 일방적으로 야생동물을 죽이는 정책을 쓰지 않는다. 농민의 일방적인 희생도 강요하지 않는다. 현 시점에서 가능한 공존법을 찾고 있다. 이러한 결실을 거두는 데는 환경단체들이 큰 역할을 했다. 늑대 보호단체 페루스의 회원 레이몽드 씨. 전직 경찰관인 그는 요사이 막셀시의 양 지키는 막사에서 밤을 샌다. 막연한 늑대 보호를 외치기보다 농가를 도움으로써 늑대를 보호하고자 한다. 밤이 되면 양 지키는 막사는 레이몽드 씨의 거처가 된다. 밤새 양들을 돌보는 것은 늑대를 보호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만사를 제쳐두고 매일 밤 이곳을 찾는다. Nous, c'est un peu différent parce que c'est pas notre bien, quoi. C'est pas notre troupeau, mais quelque part on est assez proche parce que il nous arrive de vivre des situations qui sont les mêmes que les leurs, qui sont assez proches, quoi. Voilà. Moi j'aime la faune sauvage en général, comme j'expliquais. Le loup est un animal que je respecte. C'est pas un animal que je vénère, mais je le respecte hein, parce qu'il a beaucoup de qualités comme prédateur, c'est un grand chasseur, etc. etc. Mais la problématique, c'est qu'il vient s'attaquer de temps à autre aux animaux domestiques. Et voilà. Donc l'utilité de notre mission aussi, puisqu'on participe donc à la protection avec le matériel comme les filets et les patous.
레이몽드 씨는 자원봉사자다. 그래서 농가로부터 간단한 교통비, 먹거리만 지원받을 뿐 그 어떤 대가도 받지 않는다. 사람이 막사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늑대의 공격을 피할 수 있다. 늑대는 사람 냄새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밤새 조금이라도 기척이 나면 확인해야 한다. 늑대의 공격을 막는다는 것은 양의 피해를 없애는 것과 같다. 따라서 양과 늑대 모두를 보호하는 것이다. Moi, comme je vous l'ai dit ce matin, moi, ça me permet de venir en montagne, d'être dans un environnement agréable, de faire de l'exercice, d'observer de beaux paysages, de voir de la faune sauvage, et en même temps d'être utile à l'élevage avec la problématique donc, des prédateurs, dont le loup. Voilà, c'est un peu le but, quoi.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늑대의 등장으로 인해 양의 손실과 피해가 생겼다. 프랑스는 지난 10년간의 노력으로 늑대와 양의 공존 시스템을 발전시켜가고 있다. 그 배경에는 농민, 정부, 환경단체의 노력과 양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더 나은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그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Il y a des endroits où il est arrivé l'année dernière. Évidemment, là où il arrive pour la première fois, les dégâts sont importants, l'émotion est très grande, personne n'est préparé à cela et les difficultés sont très élevées. Lorsque le loup est installé depuis plusieurs années, je ne dis pas que la situation est parfaite, mais on arrive à développer les techniques pour cohabiter. Alors ça n'est pas facile tous les jours. Nous avons probablement encore beaucoup à évoluer dans nos techniques de protection, nos techniques d'indemnisation, nos techniques de prélèvement des loups qui posent problème. Nous avons à réapprendre, alors réapprendre de l'expérience des autres pays, mais nous avons à réinventer aussi les solutions. 강원도 양구의 과수원. 이곳에서는 작은 변화가 또 일어나고 있다. 멧돼지 한 마리가 포획돼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멧돼지의 발신기를 달아 멧돼지의 행동 양식을 연구할 계획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고라니, 멧돼지 등 야생 포유동물의 생태 연구를 거의 하지 않았다. 단지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잡았을 뿐이다. 멧돼지를 비롯한 야생동물을 과학적으로 알고자 하는 노력은 고무적인 일이다. 야생동물과 인간의 갈등을 풀 수 있는 출발점이다. 멧돼지는 한 개체가 상당히 그 넓은 영역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군데, 한 개체가 여러 군데에서 농작물을 피해를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한 마리만 구제를 하면 되는데 여러 군데에서 다 허가가 났을 경우에는 자연히 남획이 될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정확하게 멧돼지의 행동권, 또 이 농작물에 어떤 개체가 얼만큼 피해를 입히는지, 어디 가서 피해를 입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이 연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발신기를 단 멧돼지는 생태를 고려해 야간에 방사했다. 멧돼지는 갈증을 느낀 탓인지 허겁지겁 먹어댄다. 앞으로 발신기를 단 멧돼지는 휴대폰을 통해 각종 생태 정보를 전해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멧돼지가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야생동물과 인간의 공존 해법을 찾는
또 하나의 걸음이다. 멧돼지나 고라니는 야생 생태계 전체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생태계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자연의 일부와 공존하는 법을 알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 인간의 생존도 어려워질 수 있다. 지금까지 피해를 입히는 동물을 총으로 잡기만 했지 다른 방법을 찾지 않았다. 그러나 청설모, 고라니, 멧돼지 등 야생동물들과 함께 사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들이 있기에 우리도 살 수 있다. 철망이나 전기 울타리처럼 야생동물을 죽이지 않고도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아직 우리가 잘 모를 뿐이다. 공존의 길을 찾는 일,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합법의 이름으로 야생동물을 잡는 데만 열중하고 있다.